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가 원룸단지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모든 원룸단지에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원룸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당진시는 조사를 통해 적발된 건물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합니다. 많은 수의 원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하루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양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룸단지 곳곳을 둘러봐도 재활용품 수거함이나 종량제 봉투 보관 장소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는 것은 원룸 건물 옆 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다행히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 있지만 일반 쓰레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품들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18일부터 원룸단지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됐고 어제까지 130여 곳의 전수조사가 진행됐지만 제대로 설치된 곳은 6, 7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활용품 수거대와 종량제 봉투 보관 장소를 모두 갖춘 곳은 극히 일부로 그 외의 원룸들은 작은 재활용품 수거대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원룸 옆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은 수거 차량이 돌면서 수거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모아져 있지 않은 쓰레기들 덕분에 수거 차량이 와도 쓰레기를 골라서 가져가야 하는 실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수거해 가지 않아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에는 항상 잔해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어진 지 몇 해가 지난 건물들의 경우에는 당진시의 권고 조치를 인지하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진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산업화 도시 중 한 곳인 당진시는 갈수록 원룸의 개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일어난다면 앞으로 더 큰 환경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작년 10월 모든 원룸들에게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꼭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설치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제대로 된 재활용품 수거대가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 20일, 한국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날입니다. 당진시는 메르스 발생 1년을 맞이해 신성대학교 운동장에서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을 가졌는데요. 경찰과 군인, 소방대원들 및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역학조사부터 환자 이송까지 전반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신성대학교 운동장에 학교 학생들과 군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소들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천막들이 보이는데요. 보건소정의 훈련 개요 설명이 끝나자 모두 맡은 위치로 움직이며 훈련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진시장이 보건소장에게 훈련 메시지를 전달하고 보건소장은 훈련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훈련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은 지난해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 발생 사태를 가상으로 설정해 실시됐습니다. 훈련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당진 버스터미널에서 가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터미널 관리자가 당진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에 전화를 겁니다. 감염병 관리팀은 마스크를 씌우고 의심 환자를 역학조사반 출동 시까지 격리시키라는 조치를 내립니다. 곧 당진시 보건소에서 나온 역학조사반이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를 물어보며 본격적인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환자는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의 자녀로 터미널의 열감지 카메라에 발열 증상이 감지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습니다.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반에 의심 환자가 활동 중 들린 곳과 마주친 사람들을 소재 파악해 자택 격리 조치할 것을 권유하고 의심 환자는 당진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또한 터미널에 있던 접촉자들을 선별하고 선별진료소에 음압 텐트가 설치되는 동안 개인 보호복 착용 방법 및 탈의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했는데요. 훈련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학생들 모두 집중해서 시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당진 터미널은 군인들과 경찰들에 의해 통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선별진료소 내에서는 접촉자들을 의심 환자와 자가 격리 대상자, 능동 감시 대상자와 단순 고열자로 분류하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분류가 끝나고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의심 환자들은 구급차를 타고 당진 종합병원으로 이동했고 남아있는 역학조사관들은 구급차 소독 및 주변 환경 소독을 실시하며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 사회자의 상황 정리와 함께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장 당진시장의 강평이 있었는데요. 김홍장 당진시장은 더운 날씨에 훈련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지난해 있었던 메르스 사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른 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든 훈련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당진을 만들자는 취지로 청소년 문화발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노인복지는 나날이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복지는 사실상 무관심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당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주도해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청소년 문화발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문화발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표창장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학생들의 모습부터 청소년들의 복지에 앞장선 기관 관계자들까지 당진경찰서 위등량 서장은 직접 표창장을 전달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표창장 수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중해제약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과 변호사, 각종 기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위등량 서장은 이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위등량 서장은 인사말에서 사회에서도 많은 모임들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청소년 문화발전위원회 위원 자리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위원회는 서울에서는 이미 활동하기 시작해 확대 발전의 일환으로 당진시도 2에서 3년 전부터 계획해 오늘 발대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갈수록 문화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른들이 관심 분야를 함께 공유하고 같이 선도해 나가야 된다며 위원회 발대식의 취지를 말했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에는 관심이 높아지지만 청소년 복지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현 시대에 국가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내빈 인사말에서 한기흥 위원장은 이 발대식이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케어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며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청소년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들이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김천희 부위원장은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며 짧은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은 박은진 씨는 문화예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청소년 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소년 문화발전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문화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뿐 아니라 민간 협력단체와 긴밀한 공조 대응 체계가 절실하다고 판단돼 설립됐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지난번 옥시 제품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던 시민단체들이 다시 모여 이번에는 대형 유통업체 앞에서 옥시 제품 퇴출 및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기업의 횡포와 재벌들의 실태를 꼬집으며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뿐 아니라 유해성 있는 관련 제품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옥시 제품 퇴출 및 불매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옥시 제품들을 단상 위에 올려놓고 저마다 다른 유형의 피켓을 들며 시위를 했는데요. 이번에 시위를 한 위치는 당진시청이 아닌 대형 유통업체로 꼽히는 롯데마트 앞이었습니다. 이번 불매운동을 이끈 유종준 사무국장은 대형마트들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많은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옥시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마트 안에서는 팔리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우리의 목적은 더 이상 옥시 제품이 팔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품이 팔린다면 지속적인 불매운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PB 상품도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며 이에 관한 법규들도 많지만 정작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이번 불매운동에 참여한 시민단체들 모두 이번에는 반드시 퇴출 및 불매운동을 성공시켜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의 횡포를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30일 서울에서 있을 옥시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위해 옥시 제품들을 종류별로 모으고 있다며 혹시라도 옥시 제품을 발견하게 된다면 알려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는 옥시 제품을 마트에서 퇴출시키는 것에 대해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고 불매운동에 동참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유통업체의 행보는 때가 돼 상태가 조금 진정되고 나면 다시 옥시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의지를 확실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오늘의 시위는 이윤 추구를 위해 범죄를 눈감아주는 대형 유통업체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매장 내에서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옥시 제품 판매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기도 하고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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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소비자들은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번 피해자 조사에서 당진시에서 첫 피해자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민단체들이 한 오늘의 시위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는 자극제가 되고 기업들에게는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주는 시간이 됐기를 희망합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2016년도 4대 사회학 근절 자체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가 관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경찰활동 등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안전도를 설문조사한 건데요. 송산파출소는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1차 4대 사회학 근절 자체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 송산파출소가 관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선해 8개 지구대 및 파출소 중 1위를 차지한 건데요. 4대 사회학 근절 체감 안전도 설문조사는 연중 4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하지만 송산파출소 내 경찰관들은 1위를 했다는 기쁨을 뒤로하고 순찰과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내 농협과 우체국, 경로당 등을 돌며 순찰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은행들을 돌면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고, 특히 경로당을 순찰할 때는 관련 자료를 들고 어르신들에게 큰 목소리로 꼼꼼히 설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쁜 순간에 방심하지 않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송산파출소 소장과 경찰관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4대 사회학 근절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송산파출소가 당진시 관내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16년도 제1차 주민 만족도 평가에서 당진서 관내에서 1등을 했는데요. 이는 주민 눈높이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파출소가 되도록 모든 직원들과 함께 활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계기로 앞으로 송산파출소는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송산파출소 관내에는 19개리 12,5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절도 및 전화 사기 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례 및 예방 대책 홍보를 하고 회의, 관내 회의 및 경로당, 회관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민과의 공감 치안 형성을 위해서 치안 소식지를 매월 1회 발간하고 있는데 이장단 회의 및 각급 단체 회의 시 배부하고 마을 회관 게시판에 부착하여 최근 범죄 동향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활동으로는 633번 지방도에 대한 교통시설 개선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악질적이고 위험성 있는 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당진시에서 가장 안전한 송산파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증가하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범죄와 관련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이와 같은 소식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데요. 앞으로 송산파출소는 더욱 높은 체감안전도를 위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주민이 안심하는 충남에서 제일 안전한 파출소가 되도록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아미미술관 근처에 젖소 축사가 들어섭니다. 아직 심사 중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경우 축사 건설이 시작돼 아미미술관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민들은 맑고 예쁜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에 환경을 더럽힌다며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푸르른 나무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자연과 함께 동화되어 있는 집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 어느 것 하나 자연과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정지역에서 사는 마을 주민들이 당진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깨끗한 환경을 해치는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인데요. 젖소 축사가 들어오는데 그 수가 무려 500마리라고 합니다. 젖소 축사가 들어서려는 순성면 성북 1리에는 아미미술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맑고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미술관이 어우러져 있어 당진 시민들뿐 아니라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도 꼭 가봐야 할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2015년 9월경 약 3,7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초지 이용 신청이 접수됐고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4일에 갑작스럽게 축사로 이용 목적이 변경됐고 사실상 초지 이용 허가가 난 곳에 축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반대를 하며 농성을 벌이기에 이르렀는데요. 정확한 반대 이유에 대해 대책위원장 원종성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젖소 500마리가 상당히 큰 대단지입니다. 근데 그게 오염이 됐을 때 우리 여기 상수도 여기가 근원지거든요. 상수도 근원지가 망가지면 당진천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환경운동의 우선이에요. 그래서 좋은 환경 만들지는 못한 망정 좋은 환경을 지키고자 우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좋은 환경을 후손에게 잘 유지해서 물려주고자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소는 아주 큰 단지예요. 500마리라는 숫자는 조소가 보통 많다고 해야 100마리인데 500마리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큰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가꿔져 있는 벚꽃길, 또 당진 시민들이 휴식처, 또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환경, 이런 것들 감안해서 당진시에서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환경운동은 우리 주민들이 여기 사는 한은 계속 할 겁니다. 계속해서 좋은 환경을 유지하도록 모두 노력할 겁니다. 저희는 이 아름다운 이 미술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충청남도에서 열 가운데를 꼽으라 하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미술관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다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나이 드신 분은 좀 감각이 무뎌서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인터넷에 보면 아미미술관 가고 싶은 곳 아주 인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미미술관과 좋은 환경, 또 당진 힐링 코스의 벚꽃, 이것을 잘 유지하도록 앞장서서 환경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동네에 못하도록 계속 노력합니다.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 승인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많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 지금은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 보존을 위해 축사 건설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인데요. 현재 축사가 들어서려는 위치는 가축 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곳 청정지역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존권도 보장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 축사가 건설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 지역의 미화를 해치는 것이 아닌 시의 미화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예쁜 자연 환경을 보며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이 개인의 이익 때문에 무너져야 하는 걸까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작은 미덕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밝은 사회 노인대학 특강에 1일 강사로 나섰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복지에 관한 이야기부터 당진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에 어르신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의 특강을 듣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현 사회에 관심 많은 청년들 못지않게 진지한 얼굴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김홍장 당진시장은 먼저 당진시에 많은 수의 노인대학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천안시 인구는 60만 명이지만 노인대학의 수는 3개에 불과하고 아산시 역시 31만 명의 인구 중 노인대학의 수는 3개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당진시는 16만 명의 인구지만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노인대학의 수가 20개라고 말하며 읍면동마다 노인대학을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이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친구들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집 근처에서 언제든지 더 편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도 건넸습니다. 이어 당진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약 700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의 매립지를 두고 경기도 평택시와 싸우고 있다고 말하며 어르신들에게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빼앗긴 매립지의 일부도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대법원에서 반드시 찾아오도록 할 것이며 당진시에서 배출한 많은 법조인들은 상황이 유리하다고 말했다며 희망적인 말도 건넸습니다.
평택시가 매립지를 가져가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거점 항구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이 있지만 세 곳 모두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는 아산 평택항이 새롭게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부분이 없는 평택시에게 항만 사업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당진시 또한 항만 사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절대 뺏길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와 송전탑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시설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시장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앞으로의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시민들 또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궁금사항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에 한 어르신은 노인들이 생활을 즐기며 지내고 싶지만 결국 밥을 먹는 것도 돈과 직결될 문제라면서 복지에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에 김홍장 당진시장은 의회에 올라간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의 예산을 조금 더 늘렸다며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특강을 마친 김홍장 당진시장은 어르신들과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하고 환한 미소로 악수를 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이번 주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에 시원한 물에 발이라도 담궈야 할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도 계속해서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기온이 조금은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주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더울 예정인데요. 음식물 보관은 냉장고에 하는 것뿐 아니라 조리시설까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꼭 소독하셔서 햇빛에 잘 말려주셔야겠고요. 시간이 지난 음식들은 과감히 버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 지역별 날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존지수만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당진 지역은 아침 기온 13도로 시작해 최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크게 덥지는 않겠지만 오존 농도는 심하니까요. 장시간 외출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룡과 금산 지역이 10도 밑에 최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각각 8도와 9도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청양 지역은 20도의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은요, 가장 높은 일교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에는 10도로 시작해 낮 시간 동안 31도까지 오르면서 21도의 기온차를 보이니까요.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일과 마치고 주말 동안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물가로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외선과 오존지수가 높으니까요. 햇빛에 화상 입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밀렸던 빨래를 하시거나 세차를 계획하셨다면 아주 적합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뜨거운 열기에 땀을 많이 흘리셨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